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것은 가족 내 다툼이기 때문에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육 같은 것으로 끝내는 형태의 재판을 보호재판이라고 하고, 이러한 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부부가 다툼이 있었고 쌍방이든 일방이든 상대를 신고하여 사건이 최초 경찰, 검찰에서 형사 절차로 진행 중인 경우에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혼까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전관이 아니냐, 유책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 있든 검찰에 있든 혹은 보호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든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든 이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사건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호재판으로 종결되도록 한다든지 무죄를 받는다든지 해야 이혼 사건에서도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지킬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든 형사사건으로 가서 유책성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이혼 사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에 가서 이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우리는 형사사건 하지 않으니 혹은 우리는 보호사건 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더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라.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어차피 다른 변호사를 찾든 여기서 하든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쪼개져 버리면 유기적으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변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섞여있는 사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의 유기적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단계 내에서 의뢰인을 위한 변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로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중앙은 특히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이것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동시에 이혼사건도 진행되는 경우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살펴서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로펌,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형식적인 조력이 아니라 진정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환 변호사였습니다.